다음 전기기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류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류전동기는 가장 큰 특징이 가변속도 전동기다. 자, 속도를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직권전동기와 분권전동기의 특징을 합해서 직류전동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권전동기는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다. 여기에 비해서 분권전동기는 병렬로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토크가 IA 제곱에 비례해서 그 어떤 전동기보다가 기동 토크가 제일 크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열차에 특히 사용이 된다. 자, 그럼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로서 공작 기계에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 운전이 금지죠. 무부하 운전 금지. 그래서 벨트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면 안 되고 기어나 체인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이 분권 전동기는 무여자 운전 금지죠. 그래서 계좌회로에 퓨저나 개폐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직류전동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직권전동기는 가변속도 전동기입니다. 맞습니다. 분권전동기는 계좌회로에 퓨저 또는 개폐기를 사용해서 무여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죠. 분권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로서 공작기계와 같은 이런 정밀 작업을 하는데 특히 사용이 된다. 가동복권 전동기는 기동시 역회전할 염려가 있다. 4번이 틀렸죠. 그래서 2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전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에 비례하여 동작을 하는 보호 계전기는, 이 계전기를 거리 계전기 혹은 임피던스 계전기라고 합니다. 계전기, 갈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거리 계전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이용해서 고장점을 탐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은 방향 단락 전압기, 그 다음 거리 계전기, 단락 회로 선택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2번이 답이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장점의 위치가 거리, 즉 임피던스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리 계전기 혹은 임피던스 계전기라고 하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로 고장점을 찾을 수 있다.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죠. 자, 전력 변환 장치는 전기에서 전기로 변환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발전기나 전동기는 물리적 회전력이 전기 혹은 전기가 물리적 회전력으로 바뀌는 관계로 에너지 변환 장치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전력 변환 장치는 첫 번째 컨버터, 두 번째 초프, 세 번째 인버터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가
다양한 종류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전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컨버터, 초프, 인버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컨버터는 AC를 AC 혹은 DC로 변환하고, 초프는 그래서 DC를 DC로, 인버터는 DC를 AC로 변환시키고, 그래서 별칭, 그래서 순 변환 장치다. 그래서 직류 변압기다. 인버터는 역변환 장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변환 장치는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터는 DC에서 AC, 즉 주파수가 변한다는 얘기죠. 주파수가 변환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상유도 전동기 고정자 권선 결선도입니다. 고정자 권선 결선도를 나타냈는데, 자, 다음 상황에서 이 종류가 뭐냐? 자,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 문자가, 자, A상, B상, C상 해서 A, B, C 문자가 3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수를 나타내니까 삼상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죠. 자, 문자 아래에 첨자가 A1, A2, A3, A4, B도 마찬가지입니다. B상도 1에서 4까지, C상도 1에서 4까지. 그래서 아래 첨자는 극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권선 3개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가 보니까 A4, B4, C4. 그래서 A4, B4, C4가 한 점에서 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Y결선에서 삼상, 사극 Y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죠.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턴오프가 가능한 소자는, 네, 턴오프, 이것은 자기 소호 기능을 말하죠. 그래서 턴오프, 정류를 멈추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멈추는 기능, 즉 정류를 스탑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자기 소호 기능이 있는 것은 GTO나 IGBT는 자기 소호 기능이 있다. 자, 여기에 비해서 SCR이나 트라이액은 자기 소호 기능이 없다. 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5번은 턴오프가 가능한 소자는 GTO, 이제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트입니다. 그리고 IGBT는 절연 게이트 쌍극성 트랜지스터. 그런데 이름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GTO, IGBT는 고속 스위칭을 하는 소자로서 직류를 주전원하는 기기에서는 반드시 GTO와 IGBT가 있어야 전압이 변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턴오프가 가능한 소자는 GTO, 있네요. 그래서 1번 GT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6번에서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앞선다. 그래서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자,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발전기냐 전동기냐, 대부분이 발전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80%. 그러나 20% 정도는 전동기도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전압보다
그럼 전압이 기준이 되어 있죠. 전류가 2분의 파이 앞선다. 2분의 파이라는 것은 90도라는 얘기입니다. 앞서니까 진상이죠. 자, 그래서 전압보다가 2분의 파이 앞서는 진상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이 교차 자화작용, 감자작용, 정자작용이죠. 정자작용. 자, 교차가 되니까 전압과 전류가 동상입니다. 그런데 감자가 된다. 뭔가가 감자가 된다.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감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겠습니까? 늦겠습니까? 떨어지니까 자속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늦겠죠. 그래서 지상 늦다. 그리고 정자작용이면은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진상 빨라진다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동기 발전기에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압보다가 전류가 2분의 파이 진상이 된다. 그러니까 진상은 정자작용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비가 30인 변압기의 저압측 전압을 8V인 경우에 극성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는 변압기의 극성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는 교류기이기 때문에 극성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말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극성시험은 변압기의 아랫부분을 단락하고 윗부분에 전압계를 연결하면은 이 전압계에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격 전압의 합으로 나타나는 변압기는 가극성 변압기. 이 변압계의 지시치가 차로 나타나는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격 전압의 차로 나오면 감극성. 자, 여기서 감극성이 한국의 표준입니다. 표준이요. 그리고 특징이 문자 배열이 같다. 그럼 가극성은 문자 배열이 다르다. 자, 특징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처럼 이 가극성 전압에서 감극성 전압을 빼면은 V1 마이너스 V1, V2 마이너스 V2니까 2V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V2가 해서 저압측, 그래서 V2가 8V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8 하니까 이 감극성과 가극성 전압의 차이가 16V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도체의 자속수는 감소한다. 예, 물론 이 유도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자속과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여기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여자법에서 크레머법은 직류 전동기를 구동을 하면서 직류 전동기의 자속을 변화시킵니다. 자속을 변화시켜서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2차, 즉 2차 전원의 주파수를 변경시켜요. 그래서 크레머법의 안에서는 회전 속도와 이 자속과의 관계가 어때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좀 이 자주 어때요? 나오는 이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은 설립도 증가한다. 자, 여기선 이 설립 관련 6번째 식에서 유도기 속도는 1-s의 NS와 같다. 그러니까 1에서 설립을 빼야 되니까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면은 설립은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설립은 감소하죠. 그래서 2번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리고 부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 반드시 그래야 슬립이 발생하죠. 삼상교류 전압을 고정자에 고정하면 고정자 내부에 회전 자기장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이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가 되겠습니다. 회전 원리가 되고, 그리고 고정자 내의 회전 자기장은 동기 속도로 회전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한다. 난조를 방지한다. 그럼 난조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난조란,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출력이 일정하게 나오다가 진동을 하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난조입니다. 그러나 이 출력이 진동하는 경우에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난조가 중복이 되는 경우에서는 출력이 진동을 하다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탈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난조는 제동 권선을 감아서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제동 권선을 작은 면에 설치를 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단답형으로 난조 하면은 제동 권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셀브와 펠브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ELV는 특별 저압이죠. 특별 저압. 자, 여기서 셀브 펠브, 그래서 펠브, 이것은 안전 특별저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 특별저압, 기능적 특별저압을 나타내는 약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특별저압은 DC는 120V 이하, AC는 50V 이하의 전압을 특별 저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절연 저항은 이 셀브와 펠브, 그리고 밸브와 500V 이하, 그리고 500V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 시험 전압입니다. 시험 전압. 그리고 절연 저항 기준이죠. 그래서 250V, 그래서 500V, 1000V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전압에 따라서 절연 저항 기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5메가옴, 그래서 1메가옴, 그리고 1메가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는 셀브와 펠브를 물어봤으니까 시험 전압은 DC 250V의 기준 저항은 0.5메가옴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30번 문제도 여기서 그 KC 변경된 규정에 대한 그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깊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나올 때 내가 시험 전압과 기준 절연 저항 값을 알 수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퍼센트 리액턴스 저항 강화가 4%이고 역률이 80% 지상일 경우에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일반적인 전압 변동률은 Vn분의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인데 이 변압기에서 강하율이 주어지는 경우의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죠. 자, 플러스는 이제 유도성일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P는 퍼센트 저항 강하,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 자, 여기서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정확하게 모르신다 하더라도 주어진다. 퍼센트 저항 강화 P가 3%입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래서 Q죠. Q가 4%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너무, 야, 이거 내가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죠. 역률이 80%, 즉 100을 곱해서 80의 수치가 되니까 원래의 수치는 0.8이죠. 0.8 플러스 Q가 4%고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사인 세타는 0.6이다.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0.6 그래서 2.4 플러스 2.4는 4.8%. 자, 여기에 붙여서 같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가 최대 전압 변동률입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8% 해서 31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극 직류 발전기에서 코일편의 유효 길이가 Lm, 공극이 평균 자속 밀도가 Bwb/m 제곱이고 주변 속도가 Vm/s일 때 전기자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평균 값 E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바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 코일편 하나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BVL 사인 세타죠. 세타 볼트. 그래서 E는 유도 기전력입니다. V는 자기장이죠. 자속 밀도. 그래서 웨버/m 제곱. 그리고 V는 속도입니다. m/s. 1초에 몇 메타 이동하느냐. L은 코일 변이에요. 코일 변의 길이로서 기준이 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상각을 얘기하지 않을 경우에 세타는 90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90도에 가깝게 감아서 그래서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 가장 큰 값인 1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BVL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VL, BLV 같은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동기 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응용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의 기본식 계산식에서 이걸 유도해서 시험 문제를 푸시려고 하지 마시고 토크는 유도 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동기 전동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반드시 단답형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을 유도를 해서 토크의 기본식에서 유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식을 합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크는 유도 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동기 전동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동기 전동기니까 그래서 전압에 비례한다. 공급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4번 문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직류 분권 발전기의 동일극성 전압을 단자에 인가해서 전동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자, 분권 발전기는 이와 같은 전기자를 물리적으로 회전시켰을 때 V볼트의 전압이 발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축을 분리하고 똑같은 전압을 외부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줄 경우에 전류의 방향이 발전기일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때?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전동기일 경우에는 부하에서 발전기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계자의 전류의 방향도 반대, 전기자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한쪽이 반대가 될 때 180도씩 이 회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회전 방향이 360도가 달라지니까 원위치가 되죠. 원위치가 돼서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또는 불변이다, 혹은 동일 방향으로 회전한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회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회전법. 그래서 계자나 전기자 건선 중 한 개의 접속 방향을 변경한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변경합니다. 변경해서 역회전을 시킨다. 그러나 계자 권선을 역회전해도 바꿔도 역회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3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운전 중인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인 동기 임피던스니까 동기 발전기죠. 동기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2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 2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순환 전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가 A 발전기와 B 발전기 두 대의 동기 발전기를 이 두 줄로 연결해서 발전을 하는데, A 발전기를 1500V, B 발전기를 2000V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했을 때, 자, 부하에서 2000V로 회전을 하고, 자, 회전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죠. I1, 전류가 I2. 자, 이렇게 해서 부하가 구동이 되는데, 문제는 B 발전기에서 A 발전기를 봤을 때 유도 기전력이 B 발전기가 더 크죠. 그러면은 물이 흐르듯이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흘러서 발전기 사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만은 이 전류는 부하에 흐르지 않죠. 그래서 무효전류라고 합니다. 무효전류고, 무효전류의 크기는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에서는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직렬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2배의 동기 임피던스 혹은 동기 임피던스 플러스 동기 임피던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더 하나,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에 2를 곱하나 같은 얘기죠. 자, 여기서 델타 E만큼의 전류가 흐르더라. 자,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몇 옴이라고 했나요?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이다 했으니까 5분의
그리고 전압의 차이가 델타 V죠. 델타 E죠. E가 200V입니다. 200입니다. 해서 10분의 200이니까 20A의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무효순환 전류를 구하는 문제는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절연물의 열화의 정도를 파악을 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열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전정접입니다. 유전정접은 그래서 탄젠트 델타를 측정을 해서 진동에 의한 절연물의 열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중가스 분석. 이 절연유가 온도, 즉 열을 받으면은 절연유가 타겠죠. 절연유가 타면은 절연물이 탈 경우에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중가스 분석을 해서 자, 변압기가 열을 받았다. 자, 다음은 이제 흡수전류나 잔류전류죠. 흡수전류, 잔류전류를 측정하는, 그래서 흡수전류와 잔류전류에서 이 부분은 절연력에서 절연 정도가 어때요? 떨어졌기 때문에 전압이 높을 경우에는 단자와 단자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절연유의 열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접지장을 측정하는 것하고 절연유의 열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전 계통에서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의 삼상 결선 방식은, 변압기의 결선 방식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는 Y결선과 델타 결선 두 개의 결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결선으로 조합할 수 있는 1차와 2차 조합할 수 있는 가지의 경우의 수가 4개죠. 그래서 첫 번째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 Y 델타 결선, Y 결선. 자, 델타와 델타 결선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V 결선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중단 없는 전력 섭취가 가능하고, 델타 Y 결선은 상 전압보다가 Y 결선에서 승간 전압이 루트 3배가 높아지죠. 그래서 성압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결선했으니까 강압기가 되겠고, YY 결선 방식은 부하가 변동하게 되면은, 그래서 부하의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충점의 전위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송전 계통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그래서 YY 델타, 즉 제3권선 변압기의 제3차 권선의 델타 결선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델타 결선과 YY 결선은 결선 방식이 같은데 델타 Y나 Y 델타는 결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위상차가 발생을 합니다. 위상차는 30도. 자,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YY 결선 방식이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운전 중인 두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2000V, 위상차가 60도, 동기 리액턴스가 105일 때 유효 순환 전류. 자, 이와 같이
한 회차에 무효순환 전류와 유효순환 전류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네. 그리고 유효순환 전류보다는 사실은 무효순환 전류를 계산하세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은 무효순환 전류가 아니라 유효순환 전류입니다. 자, 그래서 유효순환 전류는 동기 리액턴스 분해, 자, 위상차가 차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즉 유도 기전력에 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유도 기전력 곱하기 사인 2분의 델타,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100옴입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200V고요. 사인 2분의, 그래서 위상차 60도입니다. 60도. 자, 사인 2분의 60도는 사인 30도로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100분의 2000 하면 20이죠. 20 곱하기 2분의 1은 10A가 바로 유효순환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은 직류발전기의 계자의 주된 역할은, 자, 직류발전기의 3대 구성 요소죠. 계자, 전기자, 그리고 정류자죠. 계자는 자속을 발생을 시키고 전기자는 유도 기전력을 발전하며 정류는 발전된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꾼다. 자, 그리고 계자와 전기자의 공통점은 권선, 네, 철심에 권선이 감겨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심에 권선이 감겨져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자는 자속을 만듭니다. 해서 39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고 자의자이므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저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여자이므로, 그러니까 타여자 발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지 충전용 발전기로 사용을 합니다. 전지 충전용 발전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전압 발전기라야 되고, 정전압 발전기는 분권 발전기의 특징이죠. 분권 발전기의 특징이더라. 그래서 직류 분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분권 발전기에서 40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기 문제 풀이는 마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전기 설비 문제 이 41번부터 6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